안녕하세요. 예, 김선상 파트너입니다. 자, 이제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활기찬 5월이 되고 또 5월은 좋은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넥타이도 빨간 양봉으로 아주 붉게 물들도록 그런 마음을 기원하면서 넥타이도 빨간색으로 차고 나왔습니다. 5월 좀 좋은 기운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미장 이제 크게 하락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조정이 한번 나오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미장도 이제 바닥을 나스닥 기준으로는 14,800포인트죠. 15,000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았고 또 조정 나오면 이제 한 번만 더 조정 받고 나서는 이제 바닥이 나올 거거든요. 우리 장은 지금 미장보다는 더 강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내성이 좀 생겼어요. 시장에서 이제 그 관세 폭탄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한 달 넘도록 다 지겹게 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제 아직 해소는 안 됐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러니까 6월달 대선 전에 이제 뭔가 또 이슈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뭐 정책이나 뭐 이제 테마성이 더 강하죠. 그래서 5월달에 큰 수익을 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큰 수익을 올리려면 이제 제가 이제 뭐 계속 강의를 해드리지만 단기 매매 포인트를 계속 강의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단기 매매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장기 투자도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장이 뭐 이렇게 장기적인 상승으로 가는 그런 장이 아니고 또 미국 장도 지금 장기 상승 랠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개별주에서 그 박스권에서 수익률 게임이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지금 4개월 지났는데 이슈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큰 이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선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정책, 정치, 공약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시세들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대선이 보통 정상적으로 이게 조기 대선이잖아요. 정상적으로 했으면은 4년이 지나야지 대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쟁이한테는 더없이 돈 벌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듯이 좋은 기회다. 5월 달에는 더 집중하시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뭐 단기 매매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릴 겁니다. 계속 지금 제가 3주차 단기 매매에 대해 강의를 해드렸고요.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지금 통해서 여기서 강의한 것뿐만 아니라 강의한 부분들도 있고 강의 내용 중에 또 언급한 종목들을 실시간에서 실제 매매에 연결해서 수익을 지금 4월 달에 굉장히 큰 수익을 많이 터뜨렸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어렵지 않다. 다시 강조드리고 이게 사실은 이제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게 여러분들 저번 주의 강의 내용이에요. 사실 저번 주의 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더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제 오늘도 단기 매매에 대한 강의인데 저번 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매수 매도를 가격에 너무 집중하지 말아라. 가격에. 그러니까 주문을 낼 때는 물론 가격을 정해야 되겠지만 이제 주문 낼 때는 뭐 당연히 가격을 정해서 그래야지 체결이 되죠. 근데 우리가 단기 매매할 때 너무 매수나 매도의 가격에 대한 너무 집중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수는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돼요. 오후장에. 그냥 간단해요. 심플하게 오후 2시 이후에 매수를 하셔서 그 매수한 종목이 만약에 개장하고 나서 급등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9시 개장하고 나서 10시 안에 요때 이제 수급이 많이 붙는단 말이에요. 요때. 그래서 요때는 매도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요때. 매도 포인트. 그러면 이제 사실 가격 그렇게 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어떤 종목이 개장하고 나서 한 20%가 만약에 오전에 탁 터졌다. 그럼 요 시간대에 맞춰서 그냥 팔아버리면 돼요. 팔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매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2시가 넘어서, 2시가 넘어서 뭐 2시 반, 이후에 들어가면 이제 3시 20분에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이제 3시 20분에 동시효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2시나 2시 반 이후에는 변동성이 별로 안 나와요. 어떤 A라는 종목이 만약에 2시 이후에 뭐 10,000원에 움직이고 뭐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2시 반 이후에도 물론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이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크게 변동성이 안 나옵니다. 거의 이제 그 가격 현재가에서 마감할 확률이 높죠. 뭐 아니면 종가 배팅을 활용을 하셔도 되죠. 종가 배팅을. 3시 20분에 그냥 시장가 주문 내면 돼요. 예. 3시 20분에 10분 동안 이제 동시효과잖아요. 그죠? 3시 20분에 그냥 주문을 이제 지정가 주문을 하지 말고, 왜냐면 가격을 지정해서 동시효과에 이제 주문을 내버리면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주문창에 시장가가 있어요. 시장가. 그 시장가로 주문을 내면 종가가 무조건 종가 가격으로 체결이 됩니다. 예, 무조건 체결이 돼요. 예. 그래서 종가 배팅하고 다음 날 개장해서 만약에 1시간 이내에 급등이 터지면 매도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단기 매매 포인트가 굉장히 쉽죠. 이렇게 하면 가격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 이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제 후배이나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이제 종가 배팅 위주로 해서 종가 배팅 위주, 그러니까 종가 배팅만 하는 거예요. 장중 매매를 안 하고 종가 배팅만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번 친구가 있어요. 한 몇십억을 번 친구가 있어요. 진짜로. 거짓말에 물론 이제 짧은 기간에 번 건 아니고 한 3, 4년 동안 계속 그걸 계속 유지했어요. 3, 4년 동안. 3년, 4년 동안 종가 배팅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장하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개장하면 1시간 내에 파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장하고 팔 때 이제 수익이 나서 파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수익이 아니라 뭐 손실이 나는 경우도 없진 않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원칙상 이제 오랫동안 들고 가지 않아요. 손실 나면 그냥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손절매 처리를 해버려요. 물론 이제 우리는 손절매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근데 이제 전업을 하기 때문에 전업하는 사람들은 매수 종가 배팅해서 다음날 개장하고 나서 10시 안에 파동 안 나오면 던져버려요. 그냥. 네, 그냥 던지고 나와요. 그러면 손절이 약간의 손절이 나갈 수 있지만 손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손절매 폭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적인 데이 트레이딩 기법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단기 매매를 할 때 매매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면 매수나 매도의 가격을 너무 집중할 필요 없다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서 저번 주에 사실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단기는 여러분들 타이밍 싸움이기 때문에 단기는 철저하게 타이밍 싸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중장기 투자를 한다면 기업의 가치나 밸류에이션, 그다음 뭐 저평가, 그다음 뭐 실적 성장 이런 걸 더 많이 따져야 돼요, 사실은. 중장기 투자를 만약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가치, 뭐 자산 가치라든지, 그다음 뭐 밸류에이션, 그다음 뭐 저평가 매력, 그다음 뭐 실적이라든지 실적 성장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따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길게 들고 갈 거니까 뭐 최소한 뭐 1년을 들고 가든지 2년을 그러면 그 안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아무리 뭐 가치가 좋고 뭐 실적이 좋아도 어느 정도 변동성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런 것들의 가치를 믿고 가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는 손실이 나더라도.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단기 매매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단기 매매는 뭐 기업의 가치 필요 없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실적 성장 그런 거를 꼼꼼하게 따지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장하고 나서 바로 매매 타이밍 잡고 팔아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매수를 빨리 해가지고 또 단타 치고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날 뭐 종가 배팅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도 팔아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이런 걸 사실은 하면 좋지만은 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이밍에 집중이에요, 사실은. 타이밍에 집중이에요. A라는 종목을 내가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서 오전에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잘 팔고 나오면 되겠구나. 딱 그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 부분 참고하시고
종가 배팅을 많이 좀 활용을 하셔라. 왜냐하면 종가 배팅을 하면 그날은 매수한 거는 손실이 날 일이 없거든요. 그냥 종가 가격으로 잡히니까. 아까 이제 동시효과에 시장가 매수 주문을 넣으면 된다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매도가 이제 문제죠. 매도가. 매도는 지수가 빠져버리면 다음날 이제 종가 배팅한 것도 같이 아침에 하락을 해버려요. 그럴 확률이 높죠. 근데 이제 지수가 센 날은 종가 배팅하고 넘어가면 다음날 같이 아침에 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잘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타이밍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단기 매매 또 포인트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개장하고 나서 이제 9시 때 이게 이제 급등한 종목을 주목하라. 왜냐면 이제 개장하고 나서 급등한 종목들이 장이 좋을 때 보면 이제 시장이 좋을 때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개장하고 나서 한 9시나 10시 사이에 급등한 종목들이 한 20개에서 많게는 한 30여 개 나와요. 급등한 종목들이. 그러니까 급등이라는 거는 3%, 그러니까 뭐 2%, 3%, 4%, 5% 이 정도를 급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급등은 최소 10%가 넘어가는 10% 이상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10% 이상. 10%, 15%, 20%, 그 다음 상한가. 근데 이제 상한가 종목도 나오죠. 근데 이제 상한가 종목은 빈도수가 적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상한가 종목이 한 서너 개 나오는 것 같아요. 3개, 4개, 많으면 뭐 한 5개에서 한 7, 8개도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서너 개, 상한가 종목, 서너 개에서 한 4, 5개, 평균적으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10% 이상은 최소한 그래도 10% 이상은 뭐 한 15개에서 20개 이상 나와요. 개장하면.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이제 주목을 하자면 여기서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강의할 게 이제 급등이 만약에 터졌을 때 그런 걸 타이밍을 잡는 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는 이제 급락시에 매매 타이밍을 잡아요. 급락시에. 주로. 물론 이제 급락이 아니고 약간의 눌림목 조정에서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저는 이제 급락 타이밍을 많이 잡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급락이 아니라 급등한 종목을 타이밍을 잡는 매매도 있습니다. 이게 잘 하지는 않는데 가끔 해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래, 그럼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9시 때 10시 사이에 급등한 종목들이 이제 몇십 개 나온단 말이에요. 적게는 뭐 10몇 개, 많게는 20개 이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급등한 종목이. 그러면 여기서 매매 포인트를 어떻게 잡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세게 급등한 종목 중 최소 20%짜리 이상. 최소예요, 최소. 그러면 숫자가 더 줄어들 거예요. 10%대 종목은 뭐 한 10몇 개 나올 거고, 뭐 많으면 20개도 나오지만 10몇 개 나올 거고, 20%대는 10몇 개가 아니라 더 적어요. 5개, 뭐 6개, 뭐 그 정도 수준일 거야, 아마. 상한가는 더 적겠죠. 그죠? 그러니까 20% 이상에서 상한가 종목은 10개가 채 안 돼요. 10개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딱 HTS를 딱 펼쳐놓고 보면 개장하고 나서 이제 세게 급등한 종목 중에 20% 이상의 종목이 몇 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눈에 띄잖아요. 몇천 개 종목에서도 20% 이상 터진 종목이 몇 개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세게 급등한 종목 중에 이제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어떻게 잡냐? 개장하고 나서 가장 세게 먼저 간 종목이 있어요. 9시 땡 하면 있잖아요. 땡 하면 뭐 A라는 종목이 땡 하자마자 바로 시초가 바로 예를 들어서입니다. 시초가 7%로 날랐어. 시초가가. 근데 9시 10분 되니까 이게 쫙 올라가가지고 20%까지 올랐어. 한 10분 지나니까. 10분 지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개장하고 나서 한 10분 만에 10분 만에 이제 시작이 한 7% 이상을 시작을 했는데 10분 지나니까 20%가 넘어가면 굉장히 센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빨리 10분 만에 아니면 뭐 15분 만에 아니면 뭐 조금 더 간다면 20분 만에 개장하고 나서 10분, 20분 그 사이에서 세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물량을 못 잡아요. 예.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센 급등의 포인트는
개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개미들이죠. 개미들이 물량을 못 잡아야 돼요. 물량을 못 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센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핵심은. 개미들이 물량을 못 잡게 만들어야 센 파동이 나온다. 그러면 개장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20% 이상짜리가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한 10개가 나왔어. 근데 9시 때 시작하자마자 세게 한 10분, 20분 만에 급등이 터지는 게 몇 개 나온단 말이야. 그건 숫자가 더 적어요. 왜냐하면 20%도 9시 반이 넘어가거나 10시 때에서 20%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10시 때. 9시 반에서 10시 때. 근데 이 종목은 개장하고 나서 7%, 8% 튀어나가더니 10분도 안 돼가지고 바로 20%까지 올라가요. 그럼 그날 센 것 중에서는 제일 센 거란 말이야. 제일 센 거예요. 그러면 그 종목이 이제 그날의 대장이에요. 그거를 이제 매매를 하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매매를 하냐. 물론 이제 이런 종목은 아까 설명했던 이 종목은 이제 상한가 갈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상한가 갈 확률이 높아요. 이 종목은. 근데 만약에 개장하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9시 10분에서 바로 20%가 터져버리잖아요. 그럼 상을 갈 확률이 그만큼 높아져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10분 만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따라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물량을 못 잡아요. 그러다가 이제 9시 반 정도 전에 이제 한 3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차익 물량들 때문에 한번 밀려요. 예, 분명히 밀립니다. 밀립니다. 그러니까 밀리지 않고 바로 이제 더 치고 올라가서 상한가를 말아 올리면 이제 그날에 이제 말 그대로 예, 대장이 되는 거야. 예, 원픽이 되는 거죠, 이제. 원픽. 그놈이 이제 원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한번 차익 물량 때문에 밀립니다. 예? 밀려요. 근데 이제 밀리는 폭이 예를 들어서입니다. 25%까지 올라갔는데 차익 물량 때문에 밀리는데 예를 들어서입니다. 한 20%까지 밀렸어. 그럼 이제 5% 밀린 거죠, 5%. 예? 5% 밀리고 그다음부터 9시 반이 지났는데도 20%를 유지를 해. 계속 유지해.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센 거예요. 센 거예요. 그래서 급등이 터진 종목을 만약에 매매 포인트를 잡을 때는 방금 얘기했듯이 이런 대장급을 타켓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장급을. 그런데 이제 개장하고 나서 뭐 10% 올라갔는데 예를 들어서 9시 개장해서 한 9시 30분 정도 되니까 처음에는 한 2, 3% 올라가다가 한 10% 올라갔어. 10%대.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근데 10%대 올라가고 더 이상 이제 치고 올라가지 못해. 그래서 이제 뭐 10시 넘어가니까 이제 10시 넘어가니까 차익 물량들 때문에 한 7%로 밀렸어. 그냥 한 3% 밀린 거죠. 그런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급등 파동이 터졌을 때 단기 매매에 적합하지 않아요, 원래.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전에 개장하고 나서 20%가 넘게 터지고 차익 물량 때문에 밀렸는데 벌써 20%가 터졌으면 부담스럽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 얘는 10% 올라갔다가 밀려서 7%로 하면 얘도 지금 급등이 터지지만은 덜 부담스럽잖아요. 얘보다는 얘가 덜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해요? 단기 매매할 때. 개인들은 이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부담이 덜하니까. 근데 그걸 선택하면 안 된다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이 대장을 선택해야 된다고. 단기 매매할 때는. 예? 근데 대부분은, 다는 안 그렇겠지만 대부분 초보나 개인 투자자들은 만약에 급등이 터졌을 때는 약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거는 상승률이 아직은 적게 이루어졌으니까 부담이 덜하니까 지금 장중에 7% 올라갔어. 아니면 6% 올라갔어. 5% 올라갔어. 이걸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장급들이 차익이 나와서 밀려도 세게 유지를 하면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요.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들이 따라 들어오기가 힘들게 벌써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개미들이 못 따라 들어와요. 아침에 개장이 그렇게 움직여 버리면. 그럼 개미들을 따돌렸잖아요. 근데 차익 물량 때문에 1차적으로 한번 밀렸죠. 근데 밀려도 힘을 유지한단 말이야. 그 주포들이 어느 정도 이제 물량들 이제 털어내고 밀려도 그걸 받아내면서 세게 유지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올려요. 그러면 개미들이 못 따라 들어오게끔 철저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 지나서 상한가 가버리는 거예요. 상한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급등이 터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급등주 매매, 그러니까 이게 일명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급등주 매매죠. 예, 이게 이제
급등주 매매예요. 이거는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급등주 매매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급등주 매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급등주 매매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저는 이걸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기 때문에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지 아는데 만약에 한다면은 부담이 덜한 거를 이제 개장하고 나서 장이 좋을 때는 5%, 6%, 7% 덜 올라간 걸 선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선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세게 터진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세게 터진 종목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20% 이상 만약에 개장하고 빨리 한 20% 이상 올라갔잖아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런 종목은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어요. 근데 10%대니까 10%대 종목은 장이 좋은 날 같은 경우 15개, 20개 이상 나와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종목이 많으니까 덜 올라간 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렇게 선택을 하면 단타가 안 나옵니다. 특히 급등주 매매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급등주 매매는 방금 얘기했듯이 그날의 대장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 부담은 크지만 그날의 대장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이게 핵심 매매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뭐 실전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매매는 아니지만, 저도 뭐 굉장히 많이 하지는 않지만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몇 번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급등이 터진 거를. 이제 이따가 HTS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건데 몇 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그날 이제 쫙 올라갔다가 밀릴 때 탁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고 그러면 딱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하고. 뭐 어렵지 않아요, 단기 매매가. 근데 급등주 매매는 초보자분들은 조금 스킬을 더 익히시는 게 좋고요. 이제 쉬운 쪽을 택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어려운 쪽보다는 쉬운 쪽을 택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급등주 매매에 대한 포인트를 오늘 좀, 또 핵심적인 부분을 좀 강의를 해드렸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이번 주에 보면은,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그 얘기했죠. 이제 1등급 대장주. 1등급이라는 거는 등급을 제가 누차 말씀드린 1등, 2등, 3등으로 이렇게 등급을 나눈 거예요. 나눈 거예요. 이거는 뭐 체계나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 뭐 교보문고 가서 뭐 책을 수천 권 찾아도 그건 없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근데 1등은 뭐냐? 가장 세게 터진 거. 2등은 그거보다 덜 된 거. 3등은 2등보다 더 약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고 중기 스윙하기 좋은 거는 요거죠. 3등급. 아니면 조금 레벨이 높으면 2등급. 그런데 단기 매매할 때는 1등급이 제일 세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가장 고난이도고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이게 고난이도고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1등급 대장주 매매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이제 4월 달에 아시다시피 이재명 테마가 또 불을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테마에는 많죠.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몇십 개인데 우리가 이제 몇 달 전에는 오리엔트 전공이 이제 대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관련 테마에서는 대장이 한두 개씩 꼭 나와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이 형지 글로벌이에요. 형지 글로벌. 근데 이번에 상지건설이에요. 이 종목이 이제 10연속 상한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이번 주에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이제 사퇴를 하시면서 한덕수 관련 테마가 좀 붙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한 2주 전부터 그런 낌새가 있어서 시공테크라든지 몇몇 종목들이 세게 그 급등이 터졌어요. 근데 그 일정 실업이 오늘도 상한가예요. 오늘 제가 금요일인데 금요일 출연 지금 나왔는데 오늘도 상한가, 4연속 상한가인가요? 이게 이제 1등급이죠. 그 다음 이제 탈플라스틱 해가지고 삼육물산이 5연속 상한가 쳤어요. 5연속. 5연속 상한가. 그 다음 이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다 아시다시피 SK텔레콤이 해킹 문제가 생겨가지고 유심칩을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그거 갈아주는데. 근데 이제 그 유심 테마, 일명 이제 유심 테마예요. 그러니까 유심 테마는 이제 몇몇 종목들이 뭐 세종텔레콤, IG비전이 있는데 이제 며칠 전에 보면은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한 싹이 이제 상한가 한번 나왔어요. 이게. 상한가. 근데 이제 제일 센 거는 사실은 뭐 이재명이 제일 세고요. 이재명 후보 테마가 제일 세죠. 근데 한덕수 이제 총리분이 결국은 대통령 후보 지금 또 얘기를 하셔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도 이제 세게 터지죠. 그래서 5월도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1등급은 정치나 정책, 뭐 거기서 또 똑같아요. 거기서 또 계속 터져요. 새로운 종목이 또 나오면 그 1등급을 가지고 매매를 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밑에서 선침해를 했으면 좋겠지만 선침해는 이미 물 건너갔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포인트를 잡느냐? 그거에 대해서 또 강의를 제가 해드리는데 실시간에서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제가 지금 라이브 실시간 방송을 하거든요. 예, 실시간 무료 방송을 했어요. 대박이 터졌습니다. 제가 저번 주 출연에서도 얘기한 게 또 대박이 터졌고, 예, 대박이 터졌는데 이따가 또 HTS 상에서 예, 제가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예, 잠깐 이제 고지 보고 예, 다음 또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또 이제 차트로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단기 매매는 타이밍 싸움이에요, 여러분들. 타이밍 싸움인데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 단기 매매가 스킬이 잘 안 잡히고 원칙이 없고 또 매매 경험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매매법 중에서는 우리가 뭐 단기, 중기, 장기, 뭐 중장기도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선호하는 게 아무래도 중기나 중장기를 많이 선호하죠. 중기나 중장기를.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시드의 일정 부분 중장기 투자 포인트도 구성을 해놓고 근데 제가 생각에는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장이 뭐 아주 좋은 장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가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없어요. 근데 전체 시드의 자기 포트를 다 100% 중장기 투자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계좌 수익이 크게 나기가 힘듭니다.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운영 시드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이제 지수가 장기 상승, 이제 앞으로 장기 상승해서 종합 지수가 3,300을 한다. 그러면 중장기 포트 구성을 더 많이 늘리는 게 좋아요. 1억이면 최소한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중장기 포트를 구성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하락장에서 이제 하락장을 좀 벗어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아직도 장기 상승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중장기 포트를 적게 해야 돼요. 1억 기준으로 한 30% 정도만 중장기 포트를 하고 나머지 60, 70%는 단기 매매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수익을 터뜨릴 수 있어요. 근데 매매 스킬이 없거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단기 매매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단기 매매 어렵지 않아요. 예,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쉬운 상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1등급보다는 등급이 낮은 제가 얘기했듯이 1등급은 이따가 또 얘기할 건데 1등급 매매는 변동성이 커요. 예, 난이도가 높아요. 그 다음 이제 2등급 종목들이 있어요. 1등급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것도 급등이 잘 터져요. 그 다음 이제 3등급 매매. 3등급은 정말 쉬워요. 얘는 단기 매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등급은 오히려 중기 스윙 관점이 맞습니다. 예, 중기 스윙. 3등급은 단기 매매는 적합하지 않아요. 예, 단기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3등급이에요. 쭉 내려왔죠. 쭉 내려왔는데 여기서 저점이 잡혔죠. 예, 근데 한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동평균선 저항 맞고 다시 떨어졌는데 이 저점을 훼손을 안 하잖아요. 그죠? 훼손을 안 하는데 다시 한번 조금 살짝 또 이동평균선 돌파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몇 달 전에 쭉 내려왔다가 저점을 훼손 안 하고 한번 살짝 파동을 주고 또 내려왔는데 예, 또 저점을 훼손 안 하고 또 지지를 해주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잖아요. 최소한 쌍바닥 정도는 형성을 해주거나 아니면 3중바닥 아니면 4중바닥 이 정도 기본적으로 해주고 이평을 살짝 돌파해주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약해요. 약하지만 중기 스윙하기는 좋아요. 이런 게 3등급이에요. 이런 게.
근데 이제 시세 탄력은 1등급보다는 확실히 떨어집니다. 확실히 떨어져요. 이 종목이 뭔지 아세요? 예. 지금 종목명이 안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를 거고, 이게 일봉 차트면은 막 종목을 다 이제, 그 차트를 잘 보신 분들은 2,300개 종목 중에서도 일봉 차트 보고 맞히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봉이 아니에요. 예, 분봉이에요, 분봉. 못 맞춥니다. 여러분들 이거 찾아내지 못해요. 예, 종목명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 이거 오늘 급등했어요. 이 종목이 뭐냐면 CK 솔루션이에요. 오늘 장중에 한 8% 이상 급등했을 거예요, 아마. 8% 이상. 근데 저는 이거를 뭐 며칠 전에 이미 대본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오늘 만든 게 아니죠. 저는 이제 출연이 오늘이지만 오늘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 CK 안 갔어요. 안 가다가 이제 오늘 튀어나갔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중기 수익에도 괜찮아요. 근데 쉬워요, 이런 거는. 이 1등급 매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기 매매는 적합하지 않아요. 단기 매매는 적합하지 않아요. 단기 매매는 1등급이나 2등급이 훨씬 수익률 쪽이 훨씬 좋고 고수익이 잘 터지고, 근데 대신 이제 타이밍 잡기가 어려워요. 예, 그게 이제 단점입니다. 예, CK 솔루션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자, 또 하나 보죠. 예, 또 하나 봅시다. 자, 이것도 지금 이 과거에 되게 잘 갔던 종목이에요. 몇 년 전에 잘 갔던 종목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일단 분봉이라서 무슨 종목인지 모를 거예요. 종목이 분봉이에요, 분봉. 예.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저점이 나오고 2평 한번 돌파하고 다시 N자로 빼고 또 저점이 나왔죠. 그리고 또 빠졌는데 여기서 또 저점이 또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제 3중 저점이 형성됐잖아요. 3중 저점. 3중 저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일명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이제 바닥주라고 그래요. 바닥주.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바닥주예요. 이건 초보자용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매매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3등급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단기보다는 중기 스윙이 좋아요. 예, 스윙이 좋아요. 이런 거는. 예, 지금은 이제 저점이 3번 잡히고 이제 빠져도 여기서 또 저점이 잡히면 4중 저점이 되니까 이런 거는 단타 안 치고 내버려 두면 중기로 가져가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단기 매매는 적합하지 않아요. 예, 적합하지는 않지만 중기 스윙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바닥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바닥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예요. 그래서 바닥주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닥주를 초보자분들은 하긴 하는데 바닥주의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계좌가 안 터지는 거예요. 계좌가 안 터져. 바닥만 추구하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1등급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단기 매매를 같이 병행을 하는데 1등급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맨날 그 바닥 전문가들도 그러니까 바닥주가 중기 스윙하긴 좋아요. 그리고 중기 스윙하면 수익도 어느 정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잘 안 가요. 잘 안 가요. 뭐 적게는 2, 3주, 3, 4주 잘 안 가거나 아니면 길면은 3개월, 4개월 동안 잘 안 가요. 몇 달 동안. 그래도 그냥 뭐 몇 달 동안 안 가더라도 내버려 두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세게 터지는 시기가 한 번은 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기 스윙하긴 좋죠. 근데 흐름이 사실은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좋지만 제일 약해요. 그래서 3등급 매매도 제가 이제 이런 게 어떤 것들이냐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시범 케이스로 이제 이 종목이 무슨 종목이냐면 되게 유명한 종목입니다. 주식을 몇 년 동안 하신 분들은 다 알만한 종목이에요. 이게 뭐냐면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 2차 전지 소재 쪽에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주도주 역할을 했던 게 2022년도, 2022년도, 2023년도 1000% 났었어요 그때. 이게 2년, 3년 전에 여러분들 1000% 났던 종목. 왜냐하면 그때 전기차가 이제 폭발적으로 시장성이 막 터지면서 지금 전기차가 사실은 캐집에 걸려가지고 한 1년 반 동안 지금 사실 성장을 못하죠. 그죠? 거기다 또 이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던져놔가지고 자동차 타격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캐집을 지금 탈피는 못하지만 제 생각에는 바닥은 나왔다고 봐요. 2차 전지도 바닥은 나왔다고 봐요. 근데 올해 캐집을 못 탈피하니까 시세가 나더라도 많이 나진 않겠죠. 그래도 이제 이런 건 중기 스윙 해도 돼요. 쉬워요. 근데 이건 단기 매매는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되게 쉽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닥주도 하긴 하는데 내가 전체의 포트에 바닥주만 다 담아놓으면 몇 달 동안 수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지루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닥주는 하긴 하지만 많은 포트의 비중을 하지 말고 일부만 하고 1등급이나 2등급을 단기 매매 쪽으로 또 많이 해서 수익을 내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이거는 뭐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종목이에요. 이것도 분봉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알만한 종목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점이 잡혔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잡혔죠? 여기서 또 잡혔죠? 여기서 또 잡혔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차트만 보면 저점이 벌써 4번이 잡혔잖아요. 예, 사중 바닥이잖아요. 사중 바닥.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주예요. 확실한 바닥주인데 역시나 등급은 1등급이 아니라 3등급이에요. 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눠서 이 매매 포인트를 잡고 또 리딩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3등급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폭발적인 고수익은 잘 안 나요. 3등급들이. 폭발적인 고수익은 거의 1등급에서 폭발적인 특히 단기로는. 근데 중기 스윙하기는 좋아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은 패턴들이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이런 거는 그냥 사두고 내버려 두면 돼요. 단기 매매를 안 해도 돼요. 예, 단기 매매를 안 해도 되고 단기 매매를 안 해야 돼요. 그냥. 단기 매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런 데서 그냥 사두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이제 어디에서 이제 매도를 칠 건가 이제 그런 거는 또 일봉이나 주봉을 보고 이제 매도 포인트를 잡는데 지금은 어쨌든 뭐 사두고 내버려 두면 됩니다. 이것도 분봉이라서 종목이 안 나와 있죠. 예. 이거를 무슨 종목인가 알려드릴게요.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아는 종목. 이게 바로 삼성전자예요. 예. 이게 삼성전자예요. 가장 쉽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거 지금 담아놓고 내버려 두면 돼요, 사실은. 이번 주에 안 가고 저번 주에도 잘 안 갔죠. 그죠? 예. 전달에 조금 움직이다 말았어요. 그죠? 쉽잖아요. 예. 이런 패턴 되게 쉬운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사놓고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대신 이제 폭발적인 고수익이 단기에 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또 기업 가치도 이제 안정성이 있죠. 뭐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에 아직은 성장이 있으니까 또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도 있고. 근데 여튼, 예. 쉬운 패턴이긴 한데 1등급 종목은 아니죠. 1등급 종목은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바닥 종목을 많이 선호를 하지만 또 너무 바닥만 집중하면 안 된다. 예, 그럼 폭발적인 고수익을 못 낸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시드에 전체 시드에 한 30%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나머지를 다 단기 쪽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단기 쪽으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HTS에서 실시간 제가 리딩 포인트를 잡았던 1등급 종목들을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숨고르기 하고 고지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HTS로 들어가서 HTS는 뭐 실시간으로 오늘 물론 금요일 장 마감이지만 변동성이 그대로 보이는 HTS 차트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거는 저번 주 강의에서도 얘기했고 전전주에도 얘기했어요. 예, 이거 뭐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제가 이거 실시간 라이브에서 지금 저번 주부터 리딩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라는 거는 이제 장중 방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건데 장중에 라이브 방송을 우리가 뭐 공부 차원으로 분석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매매예요. 이걸 매매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냥. 아, 오늘 예를 들어서 몇 프로 빠졌는데 몇 프로에 매수하십시오. 예, 그거를 실시간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리딩을 보여드리는 매매 체결되는 것도 보여드리고 매매 체결되는 것도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를 저번 주에 3번을 재매수 시켰어요.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상지건설이에요. 상지건설. 아까 1등급 종목. 이게 저번 주에도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도. 그죠? 그런데 왜 또 얘기하냐? 왜? 또 들어갔거든.
저번 주에 얘기하고 또 들어갔거든요. 자, 여기서 25% 마이너스 빠지는 날 매수 포인트를 잡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5%에 들어갔는데 그날 당일날 손실이 났어요. 근데 다음날 24%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차익을 시켰어요. 차익을 시키고 폭락할 때 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24% 급등 오전 하고 나서 차익 실현하고 나서 또 빠졌어요. 마이너스 6%또 빠졌어요. 다음날 바로 20%또 또 급등 났어요. 그래서 또 차익을 또 시켰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빠졌대요. 여기서. 근데 13%가 여기서 오전에 13%가 급등했어요. 근데 요날 팔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 또 빠졌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가 4월 29일이에요. 4월 29일 4.8% 빠졌죠. 그죠? 이날 또 매수를 또 했어요. 또.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차익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두 번 차익하고 세 번째 또 재매수했는데 이게 또 상한가 났어요. 상한가 팔고 나왔습니다. 그럼 매매를 몇 번 한 거예요? 예. 상지건설만 지금 일주일 동안 세 번을 차익을 시켰는데 세 번 차익만 몇 프로예요? 20%, 30%. 상한가 먹은 것까지 상한가 먹었어요. 예, 먹었습니다. 70%. 예, 합산 70% 차익. 일주일 동안 70% 터뜨렸어요. 이렇게 리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석이나 예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분석 예측 안 합니다. 예? 우리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예? 실시간 라이브에서 뭐 어떤 종목이 무슨 뭐 실적이 어떻고 뭐 성장이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이거 빠지면 오늘 15% 20%에서 들어갑니다. 그럼 다음날 급등하면 오전에 팝니다. 팔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매매 포인트를 잡아서 합산 차익만 3번을 해가지고 70%가 나온 거예요. 뭐 적게 먹으신 분들은 한 50% 먹었겠죠. 적게 먹으신 분들. 적게 먹어도. 왜냐하면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수요일장에 상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빠졌어요. 오늘. 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제 이재명 아시잖아요. 지금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받았단 말이에요. 파기환송.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니까 오늘 20%가 또 빠졌죠. 이거 또 들어가면 돼요. 이거 또 들어가면 다음 주에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 3번, 4번을 하는데 마이너스 또 다음 주에 또 폭락하잖아요. 그럼 또 들어가요. 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이제 불거지니까 그게 악재긴 한데 현재로서는 지지도를 넘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지도가 뭐 이재명 대표만큼 지금 한 40%대거든요. 그만큼 이제 만약에 올라온다. 그러면 이건 이제 엄청나게 내리꽂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투기적인 부분이 많지만 그러면 다시 폭락할 때 오늘도 20% 급락, 22% 급락했는데 오늘도 끌어올렸잖아요. 물론 장중에 단타 치고 나야지. 그럼 다음 주에 또 빠지잖아요. 그럼 또 들어갈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를 저번 주에도 얘기했고 실시간 라이브에서 제가 한 번 얘기했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차익하고 또 들어가고 또 폭락할 때 또 들어가고 차익하고 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또 수요일날 상한가 먹고 또 차익하고 또 지금 다음 주에 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또 들어가려고 해요. 이런 리딩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한다는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실시간 라이브 오시는 분은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TV는 이제 여러분들 TV 방송 지금 보시는 그 TV가 아니라 홈페이지가 있어요. 포털에 홈페이지. 이데일리 TV 네이버 네이땡 거기 검색창에 이데일리 TV를 치면 포털에 치시면 이데일리 TV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들어오실 수 있고 아니면 이데일리 온에서 이제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데일리 온. 아니면 유튜브 또는 이데일리 온 유튜브가 있어요. 이데일리 온 유튜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에서 시청할 수 있어요. 이데일리 온 유튜브를 검색을 하시거나 이데일리 TV, TV 아니면 이데일리 온, 거기 검색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이거를 또 제가 노릴 거예요. 이거 대박이죠. 여기서 들어가서 차익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차익하고 여기서 상한가 먹고 지금 70%가 났습니다. 이거. 근데도 제가 또 노리려고 하니까. 자, 그다음 상지만 한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형지글로벌. 이것도 이재명인데 이것도 제가 2주 전에 여기서 분명히 마이너스 8%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실시간 라이브로 다 진행을 했어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다음날 상한가 나왔거든요. 여기서 팔았어요. 차익했는데 일주일 전부터 이게 빠졌거든요. 이때부터 빠질 때부터 여기 이날 이거 10%가 넘게 빠졌어요. 여기 요 날도 지금 거의 한 10% 이상 빠졌어요. 여기서 또 매수를 또 시켰어요. 또. 근데 수요일 날 상한가 나왔습니다. 수요일 날 물론 차익을 했어요. 차익을 했는데
오늘도 20% 넘게 폭락했다 또 끌어올죠. 그럼 다음 주에 또 노려도 돼. 또. 그래서 이것도 차익하고 나서 또 다시 또 들어갔는데 이번 주에 또 상한가 또 먹고 또 차익을 또 했습니다. 이것도 2번 지금 재매수를 했어요. 2번. 이런 게 1등급 대장주예요. 이런 게. 왜냐면 1등급이라는 게 상한가를 저번 주에도 5방 쳤잖아요. 5방. 상지는 10방 쳤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센 그 테마의 제일 센 종목이잖아요. 그거를 급락시에 들어가서 이렇게 급등 터지면 차익하고 또 기다렸다가 급락시에 타이밍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건 초보자분들이 사실은 스킬이 없으면 접근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해서 여기서 오늘 8% 빠졌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날 상한가 나오면 이제 차익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10% 빠졌으니까 이거 10% 빠졌는데 괜찮습니다. 얘기해요, 제가 라이브에서. 괜찮다. 매수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상한가 나왔으니까 이거 오늘 팝시다. 상한가 팔고 나옵시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분석 안 해요. 분석은 안 합니다. 매매를 해주는 거예요. 매매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이데일리 TV 홈피를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에르코스. 이것도 저번 주에 제가 여기서 폭락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에르코스 저출산 대장이라고 얘기했어요. 4월 28일 날 17% 빠졌단 말이야. 17% 빠지는 날 매수해도 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상한가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 요 종목도 지금 상한가가 4방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저출산 테마 대장. 저출산. 에르코스가 제일 세단 말이에요. 고점 쳤잖아요. 쫙 여기서 상한가를 팔고 근데 이번 주 좀 빠졌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폭락하잖아요. 그럼 또 들어가도 돼. 또 들어가도 돼. 그럼 또 파동이 또 나와요. 또 나온다고. 물론 이제 급등 나오면 또 팔아야 돼요. 예? 당장은 이제 25,000원을 크게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폭락 나오면 또 들어가도 돼. 재매수. 근데 여기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폭락하면 들어가서 상한가 나오면 차익하고 또 기다렸다 폭락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1등급 대장주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글로 써서 뭐 밴드에 글로 써 이건 타이밍이 안 나와요.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일주일 전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또 제가 또 이걸 또 타이밍을 또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또 시간에 또 급등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튀겠죠. 그러니까 폭락 나올 때 또 타이밍 또 잡으면 또 급등 파동 또 나와요. 이런 게 1등급 대장주예요. 이런 게.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4x4가 지금 유견속 상한가, 퓨리오사 관련주잖아. 이재명 대표가 퓨리오사를 갔잖아요. 근데 이제 폭락했죠. 오늘 이제 그 파기환송 때문에 전일 그 얘기 나면서 이제 폭락했는데 이거 아직 파동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가 실시간에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거 4x4가 1등급 대장이니까 이거 폭락하면 들어가도 된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신 분도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이제 연휴 끝나고 만약에 조정 나오면 이것도 타이밍 잡아도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1등급 대장주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그래야 공략하기 쉽지 글로 쓰고 이거 타이핑 치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방송을 보셔야 됩니다. 오시는 방법은 이데일리 TV 포털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이데일리 유튜브, 이데일리 온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월달 제가 1등급 대장주로 또 대박을 또 많이 터뜨릴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시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참여하세요. 예, 포털 검색에 이데일리 TV 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